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번 제주항공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또 저희가 이 슬픔을 빨리 극복하고 이 슬픔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소식은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들이나 주요 플레이어들의 얘기를 보면 미국이 암호화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좀 보입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의견이 나온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골라 담아가는 것이 정책 결정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큰 줄거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노림수,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법안이요.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법안은요, 혁신을 부스팅하고 테크놀로지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법안인데요. 그 앞글자를 따서 비트코인 법안이라고 한 겁니다. 2024년 7월에 와이오밍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요, 그냥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상원의원은 미국에서도 100명밖에 없고요. 가장 미국에서 어른으로 취급받는 의원들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하원의원들과 달리 유행에 따라 법안을 내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진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야 또 유권자들이 선택해 줍니다. 이 비트코인 법안에 따르면요, 미 재무부는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하고 미국이 세계 금 보유량의 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하게 설정됐습니다. 사실상 금과 똑같이 비트코인을 취급하자는 건데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이 23%입니다. 23%에서 25%, 약 4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이 금 보유량이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할 때 금 본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달러의 힘을 확대했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을 연방정부 재무제표에서 금처럼 국가자산으로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요. 이를 통해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자인 루미스 상원의원은요, 이 계획을 과거 루이지애나 메이과 같은 역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순간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국가의 터닝 포인트, 국가를 재정적으로 터닝할 수 있는, 미국이 안 그래도 빚이 많다고 난리인데 이 빚이 많다는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미국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텍사스에서는요, 주 하원의원 조반니 카프리글리오네라는 사람이요,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세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하고요, 암호화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을 저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텍사스는 낮은 전기요금과 다양한 혜택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를 비트코인의 성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텍사스주 이 하원의원의 생각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요, 데릭 메린 주 하원의원이요, 또 비슷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재무부가 비트코인 기금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건데요. 이 법안이 2025년에도 추가로 더 논의될 예정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요, 비트코인 권리 법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주에서 일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의 10%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10억 달러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 나서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걸 통해서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각 주정부 차원에서만이라도 각각의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공식적인 지위는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이 코인으로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금과 같은 위치에서 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준비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미국 채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등을 발급하면서요. 이를 통해서 미국 달러, 그다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달러의 신뢰도가 약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연방정부고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탄핵으로 여야 대결이 강하지만 미국은 사실 한국보다 더 갈라진 사회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 가지고도 여야가 달라집니다. 인사 방식도 정당에 따라 다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화당 지지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쓰지 않는 건데요. 이처럼 미국은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행동 방식까지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쉽게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요. 이렇게 여러 법안들이 나오다 보면 그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법안 발의 상황이나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면요. 독일의 전 재무장관이 EU와 독일의 중앙은행도 암호화폐를 준비자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정계의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독일의 전 재무장관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몇 달 전까지 재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숄츠 총리, 독일의 숄츠 총리와 대립해서요. 숄츠 총리가 이 린드너 대표를 자르면서 지금 독일의 연정이 붕괴돼가지고 독일이 곧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굉장한 실력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린드너 자유민주당 대표는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인용하면서 유럽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린드너도 똑같은데요. 암호화폐가 기존의 금과 외환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린드너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달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서도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방준비은행이 기존의 외환과 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준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은행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린드너는 암호화폐 특성에 대해서요.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지만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준비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산되어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독일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꼭 외환 보유고는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시켜 놓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린드너는요. 암호화폐에 전적으로 의존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요. 기존 자산과 함께 적절히 사용한다면 준비금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부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분산 투자할 만한 성격의 대체제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설명드렸듯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린드너는요. 독일과 유럽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러니까 독일의 금융 중심지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암호화폐 자산이 중앙은행 준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의 금융체계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팟캐스트에서는요. 러시아, 중국이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러시아는 이미 법안까지 통과됐고 푸틴이 왜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러시아는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로 사기 위해 경쟁을 벌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수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미국이 조지아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전 총리를 민주주의 훼손 혐의로 제재를 했다는 건데요. 이 조지아, 유럽에 있는 소국이죠. 옛날엔 그루지아로 불린 나라입니다. 조지아에 제재를 한 건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요. 사실상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총리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재벌로서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조지아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재했다는 건 사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을 제재한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건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를 제재한다는 건요. 조지아의 현 정부, 그러니까 현 집권 여당과 갈라서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 사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조지아 사태는 유럽과 서방의 대결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조지아는 친러파인 집권 여당, 그러니까 조지아의 꿈이란 정당이 있고요. 그 외에 야당이 있는데 이 조지아의 꿈에 대한 뭐 사무총장부터 대표 그리고 이 지금 전 총리까지 이제 미국이 다 제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 조지아가 미국의 제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로 인해 조지아 현 정부가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지켜봐야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의 다른 전선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조지아의 사실상 지도자로 여겨지는 전 총리이자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에게 지난 27일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요. 비지나 이바니슈빌리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조지아와 유럽 대서양의 민주주의 미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이바니슈빌리는 1990년대 러시아에서 금속과 통신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됐고 조지아에서는 조지아의 꿈이라는 정당을 창립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조지아는요. 과거 구소련 공화국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EU와의 회담을 2028년까지 동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 내부에서는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 조지아의 꿈 정당은 400명 이상의 시위대와 야당 정치인들을 구금하면서 탄압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조지아를 제재할 근거가 생긴 거죠. 조지아의 이 집권 여당은요, 친러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언론사나 외국 NGO, 그다음에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더더욱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요, 조지아 야당인 통일국민운동의 지도자 기오르기 바샤제는요, 이바니슈빌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환영하면서 국민의 투쟁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이렇게 집권 여당을 제재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 집권 여당을 밀어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북한도 아무리 제재해도 바뀌지 않는 건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조지아가 더 친러 성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조지아는 작은 나라지만 이 안에서 불꽃이 어떻게 튀는지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요. 이 조지아의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새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